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건 팀노바 얘기인데 1번은 당신들이 원하는 걸 1차원적으로 주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유리한 얘기라는 게 맞는 걸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입엔 좋은 약은 씁니다. 모든 교육기관이 단일 방향성을 가진 교육을 해도 딥노바에서 누누이 7년 가까이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커리큘럼을 고수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앞에 영상에서도 말하지만 3, 4개월 대충해서 취업시키는 거 사실 매우 쉬운데 그런 거 근데 되게 잘해요. 제가 되게 심지어 되게 잘합니다. 되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의 한계점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수가 되는, 또 장기적으로 잘 풀리는 개발자로 가는 데는 굉장히 많이 미흡해요. 당장 취업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족한 공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추천을 잘 못해요. 회사에서 배우면 되지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은 몇 안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렇게 배우면서 할 수 있는 터전이 잘 되지 않죠. 왜냐면 수준이 되면은 잘 배울 수가 있는데,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실력이 딸린 애들은 배우려고 해도 그 소화가 안 돼요. 그런 많은 지식들이. 현업은 그냥 날 것이니까. 근데 나 현업 그냥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현업 잘하고 있는데 연봉이 얼만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 엄청 고연봉인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변화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진 한계는 명확하고, 나 현업 그냥 연차만 쌓이지 실력은 없는 개발자들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한계를 가진 개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는 얘기들은 뭐 그냥 대략 뭐 적어봤는데 왜 이렇게 길어? 얘는 또 제가 적었지만 어, 보통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사고라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변화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 CEO들이 이제 성공을 할 때 주요 이제 요점이 뭐였냐면 대부분 목표 지향적이고, 그리고 변화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루이비통 모넷 헤네시의 그 대표인 아르노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부동산업을 하다가 이제 업종을 바꾼 케이스예요. 왜냐면 이걸 했을 때 한계가 명확하다고 느껴서 난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더 큰 시장으로 가겠다 해서 이제 프랑스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지금의 이제 루이비통 제국을 만든 거죠. 그 정도로 이런 어떤 그 손정희 회장도 그렇고 알리바바 마윈도 그렇고, 지금 뭐 실리콘밸리는 이제 뭐 스티브 잡스나 이제 다양한 이제 그 CEO들 특징이 이런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챕터,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 다음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그 크기를 그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단순하고 항상 결과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어떤 선택에서 되게 단순해요. 바로 앞만 봐요.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내가 경력이 쌓였을 때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나한테 월급을 주는 곳에 가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일용직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 사회에서 일용직이 고연봉을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직을 선호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 월급제나 연봉제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호를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로바로 돈 주는 게 불안함도 덜하고 월급 밀릴 일도 없고 좋아 보이잖아. 그날 돈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들이 고연봉이나 고스펙의 전문직이 잘 안 가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우리는 의외로 보고 연봉 단위,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있죠. 왜 장기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이런 플랜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의외로 이제 개발적으로는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에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잘하는 것들도 개발만 들어가면 기술이니까 얘네는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저는 이제 졸업생들 얘기를 이제 들을 때가 종종 있어요. 졸업생들이 이제 구직을 하거나 이제 회사를 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거진 제일 빡치는 경험이 뭐냐 하면은 이제 주석이 없거나 외골수들이 이제 이상한 짓 해놓은 게 되게 많아. 예를 들면은 주석을 하나도 안 써. 근데 주석 그 변수 네이밍으로 이제 어 변수 네이밍으로 이제 네이밍이 좋은데 뭐가 문제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그러니까 주석을 안 쓰고 변수 네이밍이나 뭐 메서드 네이밍이나 클래스 네이밍으로 그냥 네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일정에 밀려 있는데 최적화한다고 그 일정 더 중요한 일정들을 이제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이제 빡치죠. 근데 그런 애들이 또 개발을 좋아해서 개발을 곧잘 하긴 해. 근데 하는 것 대비 아웃풋이 되게 안 좋아. 그리고 이제 한 플랫폼에 갇혀 있어서 큰 시야를 못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맡은 바에서는 어느 정도 일은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실 굉장히 피곤한 존재들이거든. 그래도 뭐 열정이 있는 오타쿠 같은 그런 근성은 있어서 뭐 잘 컨트롤 한다면 그냥 적당히 쓰긴 나쁘지 않지만 제 취향은 아니에요. 같이 일하면 굉장히 빡치거든. 내가 하긴 뭐 시키면 잘은 하더라. 아 이거 만들어와 그러면 딱 좋더라. 셔틀로 쓰긴 좋더라. 근데 아무튼 이런 애들이 좀 피곤해요. 같이 일하면. 개인적으로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그 개발자 탑인데, 그 개발자들이 이제 막 별의별 사례가 다 있어. 뭐, 문서를 썼는데 문서를 자기 위주로 쓴 거야. 그래서 걔 그지같이 써놓고, 그런 경우도 있고, 문서는 필요 없다. 완벽한 코드는 주석이 없어도 읽히는 코드다. 막 이지랄하고 있는데, 유지보수 안 하시려나 봐요. 유지보수 하다 보면 코드 계속 바뀌는데, 업데이트 못하고 계속 그거 주석 쓰다 끝나겠지. 이거랑 비슷한 경우가 또 뭐 있냐면, 막 그 요새 인공지능 막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 그러면은 이제 막 그 서울대 무슨 뭐 카이스트 막 출신 이제 박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인공지능 이렇게 기업을 창업한 케이스가 있어. 근데 이제 웃긴 거는 그 우리나라가 학력 사회니까 투자는 잘 받습니다. 근데 잘 받는데 잘 받고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아웃풋이 2년 3년 지났는데도 없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인 여러분들 제품이 출시를 할 때는 보통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기술이 아니고서 어느 정도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어. 2년 3년이면 나 무조건 나와야 돼. 근데 연봉은 높게 투자금 받고 자기들 연봉들을 높게 산정을 해놓고 실제로 아웃풋이 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이제 그 졸업생들이 많이 흔하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겨. 특히나 외골수들은 나중에 감정적으로 있다가 막 싸워. 또는 아웃풋을 내긴 내는데 이게 상대방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아무튼 이상한 상태로 이제 회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본인 멋대로 코드 짠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방향성과 회사의 그 일정과 안 맞으니까 회사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일정이 안 급하면은 뭐 그나마 괜찮겠지만 일정이 급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되게 많이 생겨서 문제가 항상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튼 싸우고 나와. 그러면은 주석을 평소에 안 썼으니까 그 코드 보는 사람들이 뭐가 돼? 근데 거기에 이제 히트 치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지. 아니 코드가 있는데 왜 인수인계가 필요합니까?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 진짜. 패 죽여야지 그런 애들은 진짜. 아우 진짜 막 묶어놓고 때려야 돼 그런 애들은 진짜. 묶어놓고 진짜 하나씩 꼬집어야 돼 이렇게. 아니 진짜 되게 못했어. 사상이나 생각들이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주석 잘 써도 손해볼 게 없는데 근데 그들이 빨아제끼는 그런 코드들 있지. 그게 구글이랑 페이스북 오픈소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되게 잘 써 있어요. 되게 잘 써 있어 걔네들은. 엔진엑스 서버나 뭐 구글에서 많이 진행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저희가 검토를 할 때가 많은데 굉장히 주석 잘 써 있고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로 딱딱 간략 명료하게 잘 써 있어. 근데 현업에서 쓸 때는 저는 그것보다 조금 자세하게 쓰는 걸 더 선호를 해요. 왜 그러냐면 구글은 전체 오픈소스를 하는 구조기 때문에 불필요한 걸 쓸 필요가 없는데 그 우리 개발자들이 몇 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일반적인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가능하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끼리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써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주석을 안 쓴다는 거는 이정표가 없어도 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난 이정표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매번 아는 곳만 가는 게 아니잖아. 그 새로운 사람들은 아는 프로젝트를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나 어떤 웬만한 그냥 프로젝트는 주석 없어도 피지컬로 찍어 누를 수는 있는데 주석 써 있으면 한 3배 더 빠르게 작업하죠.
멍청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상한 겉멋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런 개발자들을 볼 때마다 혐오를 하죠. 근데 제가 간 회사에서는 그런 애들이 주류를 갈 수가 없죠. 멍청한 애들 위로 올라올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떤 특정 기업에, 작은 기업에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실력이 그런 애들이 또 실력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은 평생을 그것만 하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안타까울 때도 있어. 근데 코드 짜는 게 재밌나 봐, 얘네들은. 그러니까 흥미 위주로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훅 간다, 한 방에. 그 몸 되게 안 좋아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밸런스를 갖춰야 되는데 너무 배려심이 없어. 근데 그런 개발자들은 저랑 많이 싸우죠. 근데 그런 개발자들이 보통 자기가 고생한 것 때문에 아웃풋이 안 나와요. 자기도 그것 때문에 힘들걸? 그러니까 되게 그래도 성실한 거는 좀 이뻐 보이긴 하는데 난 근데 좀 이상하게 성실한 것보다 좀 뺀질대고 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난 좋더라고,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수인계 할 때 막 3배 4배 걸린다든지 팀노바에서는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현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인수인계 할 때 당연히 그 담당자가 인수인계한 게 당연하거든. 물론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닌데 진짜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기시죠? 안 믿기신데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졸업생들한테 들을 때마다 옛날 생각나고 향수에 젖어. 담배는 안 피지만 막 이렇게 담배 이렇게 피는 제스처를 딱 하면서 또 한 건 했네. 또 우리 웨골스 개발자님들께서 그런 애들이 이제 핵심 CTO로 있으면 이제 골 때리지, 그 회사. 어. 내가 그런 애들 일정 맞추는 거를 그렇게 못 봤어. 어우, 일정보다 메모리 최적화하시는 게 더 중요하신 분들인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재밌어. 물론 저는 절대 그런 개발자 안 만들려고 팀노바에서 굉장히 외골수로 빠지는 때 저한테 걸리면은 아무튼 엄청 혼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못 가게끔 막는 게 있어요. 제가 딱 싫어하는 제 취향들이 있는데 제 취향으로 학생들을 디자인해서 나가니까 연봉이 4,080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 4,08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제 취향이 가장 들어간 거죠. 원래 참 무서워요. 인간의 뭐 다양성,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 개소리야. 일단은 밑바닥에 있을 때는 일단 열심히 해서 좋은 취향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내 취향을 얹으면 되지. 결국엔 저한테 배운 사람은 제 스타일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완벽한 창조가 있다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왜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과학도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수학 1 더하기 1 이것부터 다 직접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완벽한 수학자가 되는 것보다 기존에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나 이런 보편적인 상식들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얻는 게 가장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팀노바에서는 처음에는 일단 잘 모르니까 내가 만든 나의 습관, 나의 시선을 많이 좀 이렇게 참고하고 많이 이렇게 협조해줘 라고 하는 이유가 팀노바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거죠. 군대 가면은 여러분들이 특정 어떤 행동이나 새로운 장비를 다룰 때 되게 안전하기 위해서 특정 습관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학습시키잖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무기를 다루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찐따같이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야. 뭐 가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여러 가지 훈련들이 그렇게 유치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정말 위험하니까 체득화시키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군대 시스템은 그렇게 효율적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확실히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조심을 해도 저는 많이 좀 지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 외적인 부분은 노코멘트 하겠고, 어쨌든 남초와 여초 커뮤니티나 진보와 보수 극단적 커뮤니티를 보면 느끼시겠지만 실제 현실보다는 약간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보면서 근데 왜 그런 의견이 생기냐면 일본에 가면 2CH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혐한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의 모든 부분을 비아냥거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현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반일, 불매,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만 표현하면은 또 되게 못되게만 묘사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실제로 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놀러 가보고 일본 친구들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사람들은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에서 혐한 시위가 막 심하다 그러는데 혐한 시위를 본 적은 있는데
그 일반인들도 그들을 좀 또라이로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열심히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 사람들도 그냥 쯧쯧쯧 하면서 가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그런 이제 좀 상식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만 보면 그 의견이 이제 인기 게시물로 올라가고 하면서 그런 극단적인 생각만 이제 주입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변에 어떤 개발자들이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전부가 아닌데 전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의견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커뮤니티만 자꾸 가게 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상식만 계속 얘기하고 내 취향의 상식만 얘기하는 개발자들의 생각만 계속 듣고 싶은 게 사람의 생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굳이 내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진짜 완전 또라이라서, 일단 무조건 결과가 좋아야 되고, 그게 이제 이 학생들한테 제일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총대 메고 용기로서, 말이 용기지만 원래 성격이 그런 것도 있지만, 직설적으로 탁탁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부작용이 많죠. 뭐 학생들이 나중에 안 좋은 후기를 쓸 수도 있고, 노프팀장 개새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모르겠고, 난 어쨌든 지금 너한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네가 나중에 나를 개 쌍욕을 하든 뭐라든 어쨌든 넌 지금 이게 부족해. 왜냐면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학생들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게 나중에 후기가 좋죠.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참,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막 이런 거 되게 좋잖아. 근데 절대 안 그래, 나는.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개선하기 훨씬 낫고, 이거는 진짜 쓰레기 같아. 이 부분은. 막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그러면은 뭐 상처받아도 어쩔 수 없어.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 같다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기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해요. 근데 잘했을 때는 엄청나게 찬사를 하죠. 저의 특징이에요. 나는 그거 가지고 막 굳이 내가 얘한테는 칭찬을 아껴야지 뭐 이런 적 없어. 난 잘하면 너무 잘한다 그래. 그래서 막 그런 애들 있잖아. 최근 졸업생들 중에 내가 이 친구는 뭐가 뛰어나고 뭐가 되게 막 경은이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딱 부러지게 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엄청 이뻐하잖아. 그런 애들은 막 그래, 얘는 딱 부러져서 내가 내 스타일이고 얘는 딱 부러지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런 애들 찬사를 보내고, 열심히 안 하거나 뭐 발표도 안 늘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너는 그러다가 큰일 날 거야. 너는 진짜 최악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자꾸 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평가 자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내가 봤을 땐 최악이거든. 그 사람이 가진 매력에 거의 진짜 30%도 발현을 못 하는데, 인간관계는 의외로 여러분들 소통도 매력이고, 여러분들이 가진 매력에 따라서 그 개발자들이 함께 가는 그 정도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도 제가 평소에 하는 제 생각, 제 철학들, 제가 쓴 글들, 그리고 팀노바의 방향성, 결과, 그 다양한 걸 보고 팀노바라는 이미지를 형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도 이게 취향에 잘 맞으시는 분들은 팀노바에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무언가를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근데 정답이지. 복합적 판단. 근데 왜 개발 기술에 있어서는 주성을 안 써도 된다든지, 왜 자기 취향만을 그렇게 협업하는 일들에서 밀어붙이냐 이거지. 그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 개발자 주변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게 회사 입장에서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회사에서는 그 CTO가 주석을 안 써도 완벽한 코드라고 하면 그거에 그 취향에 맞는 개발자들만 뽑아가지고 그 개발자들끼리 우린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질문이 있겠죠? 걔네 그렇게 해도 매출 잘 나면은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 취향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건 취향의 문제냐? 아니에요. 실제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많이 존경을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작업한 오픈소스나 그 이력 추적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코드 방식을 쓰긴 해요. 근데 전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나 그쪽 코드 따라해야지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해지신 다음에 그런 코드 스타일을 가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그냥 우리 어린이야, 우리는 어린이야, 엄마 아빠 이러면서 이렇게 말도 아직 잘 못해. 그러면은 그때는
성문 기초 영문법을 보실 때가 아닙니다. 국어사전 뒤적거리실 때가 아니고 박사학위자들의 그 국어 연구원 막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수준의 한글을 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 일상 회화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코드를 짜보고 내가 생각하는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익숙하면 그 다음에 역추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원리로 이 부분이 이렇게 짜졌구나. 안드로이드 리스트 뷰를 붙였어. 아니면 안드로이드 이미지 뷰를 붙였어. 붙였는데 일단은 그냥 붙여서 API 써보세요. 써보고 다 만들어 봐. 대략 만든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 원리를 역추적을 해보면 공부가 더 잘 되겠지. 아주 좋은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역추적 방식을 사람들이 안 좋아해. 처음부터 이미지 뷰란 드러웨이블이 있고 그 드러웨이블 위에 운영체제 위에 뭐 그 안에 오픈GL에서 뭘 그리는데 뷰라는 개념은 자바에서 페인터가 있고 뭐 어쩌저쩌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뭔 개소리인가 싶은 거야. 일단은 이미지 뷰를 올리고 그 안에 이미지를 올려봐야 여러분들이 딱 요렇게 만들면 만들어지긴 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못해는 원래는 잘 모르겠네. 그럼 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원리를 볼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더 흥미도가 높아지겠지. 이게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의문점을 가지는 게 핵심인데 어떤 이런 외골수 개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하나의 정답이 코드 중심적인 정답이 너무 강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팀노바에서는 이게 좀 코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 좋은 코치는 그렇게 이제 좀 밸런스가 안 좋게 가는 사람들을 잡아내요. 팀노바에서는 이거 다 잡아내거든요. 외골수 성향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약간 성격적인 면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그런 친구들 특징이 집중력이 되게 좋은데 그 대신에 넓게 못 보더라고.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변화의 시대. 이 전 영상에서도 말하지만 변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적응하는 이제 주변을 둘러보는 이런 시선이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골수에서 사라지고 커뮤니케이션 같이 일하는 개발자들과 함께 협업을 해야만 더 그 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한 명의 천재가 세상을 바꾸는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개발 양 자체가 많아서 그 천재가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변화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골수 개발자로 여러분들이 빠지는 거를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기가 너무 코드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기술의 시작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일정 대비 지금 이 메모리 최적화를 최우선점으로 잡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우니까 사실 팀노바가 1대1 코칭 방식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습관이 오래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단점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이게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노바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괜히 그런 것들이 아니고 굳이 팀노바를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 자아 성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방식은 20살이 이상이 되셨을 때 추천을 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의 우리의 뇌는 전두엽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10대일수록 중독적인 거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이유가 전두엽은 그 무언가에 그 중독되기 전에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어떤 제어 능력이 완성이 되는 게 20살 전후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그런 판단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사실상 그러니까 코드 중심적인 사고가 10대 때 잘못 잡힌 애들은 너무 외골수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니까 20살 때부터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얘기해 준 건 10대 친구들이 이 영상을 많이 봅니다, 의외로. 그래서 10대 친구들은 공부를 할 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지. 20살 이상이 되신 분들은 그 비교적 자아 성찰을 좀 잘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뇌 과학적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꼭 얻는 그날까지 계속 이런 지속적인 좀 상식적인 얘기와 제가 경험한 얘기들 그리고 학생들을 코칭하면서 학생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외골수가 굉장히 싫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